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이 파트에서 그러니까 내가 주기를 따지는 이유는 정의역에 몇 번 반복되냐 그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주기는 더하고 뺄 수 있다는 거. 뭐, 요 두 개죠. 그래서, 얘인데, 36번 문제. 그러니까 주기가 P라고 하면, 이게 성립하는 게 맞죠? 그럼 몇은 성립하냐는 거지. fx 더하기 p가 fx면 주기가 p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아니겠죠, 당연히. 자, 물어볼게. 주기가 뭔데, 대체? 주기의 뜻이 뭔데? 주기를 찾으면 맨날 주기의 뜻이 뭔데? 정확한 정의가 뭐야, 얘가? 책에 나와 있을걸? 교과서에. 어떤 피야? 최소값. 양수 중 최소의 값. P를 주기란다. 음수로 할 수 있으니까 양수 중에 최소값을 주기라 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주기가 30이라는 가정은 없다. 이는 아닐 수 있다. 주기가 32가 아닐 수 있어? 그럼 주기가 얼마야? 32의 약수. 난 말 애매해. 주기는 n분의 30이야. n분의 32야. 30이 약수 아니에요? 알 수 있지만 여기서 n은 자연수야. 예를 들어 n에 3이 들어가면 3분의 30이잖아. 그냥 약수 아니잖아. 근데 될 수 있다고. 주기가 여기 자연수란만 없잖아. 맞지? 그래서 뭐 n에 1000이 들어가서 1000분의 30 이럴 수 있다고. 없지? 이걸 물 일이 잘 없지. 뭐. 근데 수열 파트에 그런 상황은 되지. 수열 파트에 나와서. 어쨌건 그렇다. 그래서 얘의 주기가 지금 4n인가? 4n. 즉 4n이 n분의 3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은 자연수고 4n이 30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겠죠? n분의 30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다. 자, 그런 주제가 좀 특이한 문제였고 나머지는 또 쭉 넘어가서 괜찮을 거고 39번이 밑에 칠성 관련 문제죠.
자, 우리가 대칭성에 대해서 대칭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fx라는 함수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fx와 gx가 서로 대칭 관계에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좀 실형태는 비슷하게 주거든? 근데 그냥 다른 거다, 결론은. 그래서 대칭은 어차피 두 가지씩이니까. 그러면 또는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얘는 fx와 gx가 그러면 fx가 gx로 써야 돼요. EA 빼기 X. X에 A 넣으면, EA다. 쓰거나, A 빼기 GA 더하기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X에 A 넣으면 0, EA. 그렇지. 이건 0 넣으면 이게 맞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건데. 나 정확히 시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대충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B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어쨌건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함수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는 F가 뭐에 대칭이다 지금? 요 관계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렇게 있는데 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주기가 4네? 여기네. 어디에 선대칭이지? 근데 선대칭이죠? 그래서 p의 값이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칭성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 뭐 산업감식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에서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별게 없는데, 네? 문제는 두 선에 대해 지금 대칭이잖아? 중요한 문제예요. 두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거든요. 일단 x는 a, x는 b에 fx가 선대칭이다. 이게 보통 fx가 주기가 빼기 a 두 배가 될 겁니다. 아마 이 파이가 주기일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충분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요거 이거 좀 볼 건데. 이건 뭐지? sin EX 더하기 B. 어떻게 파악해야 돼? 뭐 이거지 원래는. 교과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나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평이동한 그래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자, 그런데 B라는 게 어쨌든 0부터 파이까지래. 그럼 뭐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 평이동했겠죠? 둘 중에 하나야. sin B가 0부터 파이 2분의 얼마네? 오케이. 다음 거 좀 해보자.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얘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 불편한 점이거든. 뭐가 불편할까? 얘는 뭐 네가 고정이니까 상관없지만 A가 두 쪽 다 들어가지. 그럼 파악하기가 힘들어. 나중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얘를 그냥 Y축에서 0, 사인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 무슨 말이냐면 문제 적용해보면 sin b에서 출발한다 했잖아. 그 sin b는 지금 얼마니? sin 0, 0이고 sin 파이 0이잖아. 그 다음에 0부터 파이까지 양수로 출발한다는 거지. sin x 일반 기본 함수 그려. 대충 b가 요 어딘가 있다는 소리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출발점이라. 그러고 나서 앞에 2가 있으니까 2배 확대한다는 거죠. 그럼 폭이 2배 줄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올라가서 가는지 내려가서 가는지 몰라. 뭐 그런 말이죠. 여기가 출발점인지 여기가 출발점인지 결정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구나. 그럼 두 가지를 그리겠지.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4분의 3파이 A부터 4분의 3파이래. 그럼 A에서 4분의 3파이 자르면 되잖아?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 내가 출발점 B라고 생각했으니까 4분의 3파이는 어떻게 되니? 2분의 3파이 더하기 B죠. 여기 2분의 3파이 그냥 넣은 거 아니야? 2분의 3파이 넣은 거면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어디쯤이지? 어디쯤 있다 할까? 그럼 상상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계속 끊겨야 되고 여기서 끊겨야 되겠네. 그러고 나서 A를 한번 어디서 끊어야 돼? 얘는? 여기서 끊어야 되죠? 여기서 A는? 여기서 끊으면 되겠지. 그럼 두 가지 상황 다 조사하면 되지. 자, 얼마 넣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2 넣은 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요? 찾겠죠? 좀 짜증나네 문제는. 그러면 어쨌든 사인의 2a 더하기 b가 얼마다? 두 상황이 어쨌든 이거 1만 아니니? 그럼 얘 찾으면 되지. 자,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게 언제야?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맞니? 그럼 2분의 3파이 b는 6분의 9파이 빼니까 빼기 6분의 2파이 빼기 6분의 9는 6분의 2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더하면 넘어가죠? 얘네 사인 3분의 파이야. b는 3분의 파이였어. 3분의 파이가 대충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어느 그림이다? 1번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되겠니? B부터 먼저 찾는 게 바로겠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릴 때 이렇게 판단하기 편해. 그러고 그런 문제가 없네. 오징어 입었는데. 이거는 기출 변형이고. 얘 61번? 얘 좀 외워야 되는 문제인가?
sin A고 A죠. 3분의 5 곱하기 6이 2R이라서 3분의 30, 10R은 오네요.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야? A, B, C 최대값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외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뭐지? 이거죠? 되겠지? A는 그럼 어디 있어야 돼? 요 근처에서 여기서 라라라라라라라 원이 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A는 여기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네. 그래서 확정되는 삼각형은 이런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냥 그려서 판단해야 돼. 문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해설자가 크게 다르게 안 풀 것 같아서 도형들이 그런 문제고 수열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수열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오케이. 그런 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같고 오늘 준 거 잠시 볼게요. 그거 여기는 메인 그거라서 거리곱 미리 뭐 하나 더 할게요. 거리곱이란 거리들의 곱이라는 소리인데 자 쭉 들어본 적 있니 이거? 거리곱? 어디서? 누가 어떤 쌤이 언급하지? 어? 이동준 쌤? 야 이미지 쌤? 그럼 뭐라 설명하지? 끝이야? 오케이. 자, 요 fx가 그냥 보면 몇 번이 나오지? 이거에 대한 f4를 구하겠다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건 나처럼 지금 그래프 그렸어. 식을 세워. 대입을 해. 이렇게 해서 요거지. 근데 그때 얘네들의 의미를 보겠다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지? 4에서 1을 뺐다는 거는 이 길이를 의미하지. 그 다음에 딴 색깔 쓸 거거든요. 4에서 1을 뺐다는 거는 요 길이를 의미하죠. 4에서 3을 뺐다는 거는 요 길이를 의미해요. 그러면 식세워서 하면 되는데 왜 이 길이들을 이걸 거리라고 하니까 거리들의 곱을 하는 게 편할까? 편할까? 안 쓰는 이유가 뭘까? 까놓고 말해서 한 줄 더 적는다고 너희가 시간이 막 3분, 4분 절약되는 건 아니잖아. 왜 이걸 왜 쓸까?
일단은 나도 좀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투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그리고 식을 보는 거지. 뭐 제가 적었지만 얘네가 서로 뭐야? 상호 보완이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그 개형을 파악하려는 거 아니야? 무슨 말하는 건지 문제가? 식은 계산하려는 거지. 근데 그래프의 모든 점이 다 정해져 있거나 뭐 있으면 굳이 식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야. 조금 비효율적이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항함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만약 얘가 라고 바뀌고 그때 F5를 구하라 할 때 여기서 내가 구한 F4랑 F와 다를까? 같겠지. 그리고 F 알파 3을 알파 더하기 3을 구하라 해도 같겠지. 그 의미가 뭘까? 다항함수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서만 거리 간격이 모든 걸 결정하는 함수가 다항함수야. 그래서 거리곱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무지성 쓰는 게 아니라 의미 파악하고 쓰다 보면 오히려 다항함수 해석하는데 너희가 좀 유리하게 돼. 그래서 연습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뭐 함수 값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의미는 알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도 그냥 그림 보고 바로바로 할 거예요. 함수가 최고 차항기수가 2가 있어요. 여기서 5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런 중근이니까 이렇게 하겠지. 4야. 근데 여기서 얘는 2지.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지.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최고차항에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마이너스 64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러면 뭐가 좀 짜증나냐면 이런 상황들이 물론 보면 알겠지만 얘가 거리를 양수로 써야 되고 얘는 거리를 음수로 써야 되잖아. 귀찮잖아. 근데 굳이 양수 음수를 따질 필요가 있을까? 왜? 봐봐. 거리곱을 언제 쓰는 거야? 응? 그래프가 있을 때 나한테. 그래프가 없는데 거리곱을 쓰겠니? 신경 쓰겠지? 그럼 그래프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이 F5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거리의 절대값만 다 곱해서 그냥 부호 처리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호는 내가 이미 보고 있다고 내 눈으로. 그럼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 거야. 처리를. 네, 이거 설명은 내가 어제 밤에 이동준 쌤이 거리곱 자기 영상 올렸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읽으면서 그 내용 설명 들으면 이 책은 뭐 이동준 쌤 쓴 책은 아니지만 어쨌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F3을 구하래. 3은 뭐 요쯤에 있지 않겠니? 되죠? 8이죠? 마이너스니까 8. 저차계 수량 1로 생각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F2 이 몇 중근이니? 3중근이죠? 8 그리고 최고차항은 3 그래서 얼마야? 48인가? 16, 48 마이너스겠죠? 작하면 되죠. 이것도 3이니까 대충 뭐 3, 3, 3, 1이겠지? 그래서 9, 2, 18 되겠니?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그러면 정말 애들이 많고 라라라라라라라라 애들이 많은데 됐고 자 무슨 말이 있는데 그냥 대충 개형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자 fx의 극대값을 라지 m이라 할 때 m 제곱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대 0,0을 지난대 그러면 축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냥 아무 축이나 정하는 거야. 가상의 축이라고 이게 여기서 기준선이라 말하고 이동준선 가상의 축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X축이 있는 거야. 되겠니? 가상축 그릴 때 3차 함수면 3군데나 2군데 만난 축을 그려야 되고 허근가 안 돼, 축 그리면 안 돼. 4차 함수면 이렇게 3개나 아니면 몇 개? 4개 되는데 그려야 돼. 만약에 뭐 이런 데 그리면 되겠니? 라는 거지. 그럼 여기 만난 점 2개잖아. 그럼 허근을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허근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이거 차를 볼 거야. 그럼 F1의 값은 어떻게 되니? F1의 값은 요걸 보겠다. 이렇게 볼게. 요거 축을 하자. 가상의 축. 첫 번째 이걸 해야 돼. 되겠죠? 이때 2는 얼마 차이 나니? F의 값은 1, 1이지. 1, 1이지. 그럼 다 1 곱하기 1밖에 차이 안 나겠네. 근데 최고차 계수가 또 1이네요. 그럼 여기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F0은 0은 어떻게 쓸까? 대충 0, 여기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때나? 그것도 해봐. 여기는 얼마니? 1이죠? 1. 여기는 얼마니? 그럼 9지. 그럼 9만큼 위에 차이 난다는 거지. 여기가 0이 있어서 여기가 9 차이 나고 근데 여기가 0이야. 그럼 여기 얼마다? 여기 9죠? 그럼 여기는 얼마다? 1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1 차이 나고 9 차이 나야 되니까. 되나요?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식을 세워도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도 되는데 거리가 결정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
최고차 계수 신경 써야 되네. A를 구하래. 뭐 선택치는 거잖아. 이게 가상의 축을 뭐 이게 축이겠지? 가상의 축 생각하자. 가상이야 가상. 요 간격은 어떻게 되니? 1이지. 그럼 여기 얼마다?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반사하자. 요 간격은 얼마니? 2이니까 4A지. 그럼 4에서 A를 빼면 얼마야? 3A죠? 그 3A가 얼마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되겠니? 연습해보면 돼. 그냥 쉬운 문제들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선의가가 3회가 1이었지? 그러고 미분계수. 내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걸 언급했을 건데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그래서 뭐 이라고 하지 않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두 가지 설명법이 있거든? 곱미분을 쓰면 됐잖아요? 그래서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 1 있는 게 사라지니까 얘만 남아요.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설명했어. 이게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바보 같은 설명이야. 또 F'X 정의가 뭐지? F'X 정의가 있지. F'U 맞죠? Fx가 뭔데? 맞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러는 거잖아. 즉 Fx 이거 두 개 구분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F'X의 거리 곱 형태는 두 가지야. 0인자를 갖는 경우와 0인자를 안 갖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 그런 거 이제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먼저 언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F'3을 구하래. 지금 똑같은 말이지. 이거 F'3 구한다. 아까 요거 빼는 거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 말은 뭐다? 0인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3 넣으면 0이잖아. 맞지? 가상의 축을 생각하는 거야. 아, 이게 꼭 X축일 필요 없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X축일 필요 없어. 여기 주평한 직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부분 어떻게 판단하면 돼? 보이잖아. 양수. 맞지? 그런 식으로 볼 거다. 그래서 이게 0인자 있는 경우 먼저 설명되어 있네. 0인자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하신다. 자, 그러면 F'1을 구하세요. 최고차 계수는 2네요. 되겠죠?
F'3을 구하세요. 두 번 하겠지? 그래서 2. 그러면 4. 되겠니? F'2를 구하세요. 그러면 얼마? 3이겠죠? 두 양수잖아? 좋게 나갈 수 있다. 좋은 말이죠. 자, F4를 구하시래요. fx가 그러니까 1, 2 만나고 그 다음에 F'2가 4래요. 이 참수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때 F4를 구했어. 근상이고 상황이지? 이해되죠? F'2가 4라는 건 뭐야? 이 개수는 나 모르잖아. 이 간격이 얼마지? 1이죠. 그럼 A가 얼마다? 4지. F4는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 6, 4, 24. 되겠니?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거. 할만하죠? 이건 나중에 해보면 될 거고. 거리고 자유를 활용할 수 있으면 넓이 공차 이런 거 안 해도 돼. 당연히 나오거든, 바로. 그래서 알면 좋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거의 어떻겠지? 그게 뭐다지 모르겠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고 도함수 거리고 이거네. 자, 0인지 없는 경우 따질 거야. F'3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기울기 따지겠다는 거야. 함수값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함수는 모르잖아. 함수값 못 따지네 여기서. 이거는 내가 원래는 이렇게 끄어서 0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판단해?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는 건 얘 극값의 정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응? 이렇게 그것도 뭐 전 여기에 같은 레벨에 그려져 있어야 돼. 0인자 그걸 쓰려면. 근데 이러면 내가 원함수 개형을 알면 뭘 할 수 있어? 도함수 개형을 알 수 있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때 3을 구하라는 거 아니니? 근데 이게 뭐가 다를까? 그러면 니네요? 하면 틀려. 뭐가 문제일까? 얼마 곱해야 돼? 뭐 마이너스 있네. 그럼 틀려. 자, 너야 도함수 끌고 왔잖아. 도함수 거리곱이란 거. 최고차가 바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실제 연습 아니 안 그릴 거 아니야. 도함수 또 그려서 더 귀찮잖아. 그럼 뭐 한다? 그냥 득값까지 거리를 생각하라. 2 1 맞니? 근데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내려서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지금 요게 도함수 거리곱이다. 자, 0인자 레벨이 없으면
도함수를 좀 생각해서 극값이 정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 4 여기 2 8인데 3이 와야 되니까 3 되겠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예제가 어디 있었나? 예제가 어디 있나 좋은데 예제 아 이게 예제구나. 오케이. f 프라임 4 3은 여기죠? 그럼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6 6하고 되겠지? 예제 2 f 프라임 3 여기 있네요.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1이고 4가 들어오겠지. 그럼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f 프라임 2 이거 도함수도 중근인 거 알지? 지금 3중근 상황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마이너스 4 되겠죠?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돼? 뭐야? 자 이제 이거지. 아까 내가 이제 같은 레벨 그냥 상수함수면 계산하기 편하잖아. 근데 상수함수 줄 때가 잘 없잖아. 일상함수 준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네. 뭘 묻는 거야? 예제를 보고 얘기하자. 예제. 숫자가 있고 숫자가 없네. 예제가 없어. 많이 그렇게 많네. 자, 여기 예제 있네.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F1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차함수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니? 그때 뭐를 구하래? 그러면 1이죠? 요 차이가 얼마라고? 1이야. 근데 애초에 이 축이 몇 콤마 몇일까? 1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 맞니? 그래서 여기가 잠시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되겠지. 맞겠죠? 잘못 계산했다. 1 넣으면 뭐 잘못 계산했지? 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네. 마이너스 5. 맞네. 잘못 맞았네. 1 넣은 걸 말하면 안 되고 2 넣은 걸 말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풀이를 먼저 보고 얘기하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차함수 그린 거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다? 그 차이 난다는 거죠.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5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참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런 문제고요. 밑에 요것도 해야 되구나. 맞아. 전시부터 설명하고 갈게. 그냥 이렇게 찾는다죠. 없어. 그냥 대칭으로 할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성질을 가져요. 자, 왜 가진지 보자. 대충 이거겠죠? 여기를 그냥 가상의 축이라 생각해. 그럼 여기 함수값은 어떻게 되니? L 곱하기 L이니까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계수를 생각해 볼 거야. 미분계수는 얼마니? 요거를 받아줄까? 우리가 도함수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어쨌건 2L이고 2AL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돼야 되지? 요 길이가 여기가 L이야. 기울기가 2AL이야. 그러면 2AL 제곱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AL 제곱이라며. 그럼 여기는 얼마다? 1대 1 나오고요. 다음에 넓이는 이건 왜 이렇게 되지? 자, 내가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알지? 이거 2L이고 요게 얼마라고? 2AL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2AL 세제곱이죠? 이 큰 삼각형이. 그때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 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넓이.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를 도함수로 생각하는 이런 그림이지. 이 함수 값의 차가 뭐다? 그 넓이죠? 아니면 여기 이건 알잖아. 요거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알고 있니? 세제곱. 그럼 얼마야? 3분의 4L 세제곱인가? 3분의 4AL 세제곱? 아까 2AL 세제곱이었잖아. 여기가 3분의 2AL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이 문제들이 여기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근접선 이차함수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 된다. 되겠니? 그런 내용 설명이고 문제 하나를
보면 또 이거 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이제 1번부터 F'4의 값을 구하세요. 여기 4를 구하시오. 그럼 그냥 차함수를 그려볼게. 차함수를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만나는 거죠. 여기 미분계수 얼마예요? 4지. 근데 G'4는 어차피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4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7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도 그냥 똑같이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 구하래. 그러면 3 곱하기 2네. 그럼 18. 얘가 18이래. 그럼 F 프라임은 G 프라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만큼 빼면다 이러면 되고. 똑같은 의미겠지? 얘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4를 구하시오. 3인가? 27, 54죠? 1을 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을 더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G' 더하면 돼, 그냥.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자, 마이너스 54였네? 오케이. 그러고, 여기도, 뭐고요? 문제 뭔데? 이건 뭐 구하란 거야? F 프라임 0 구하란 거죠? 그러면 이게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얘가 마이너스 2x 위에 교점 맞니?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때 F 프라임 0을 구하시오. 그러면 1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뭐 하면 돼?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 나올 거고. 되겠죠? 3 나오겠지. 함수가 좀 더 쉬워. 그냥 거리곱보다 기준선 다를 때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별게 없어요. 상대고. 자, F'5 여기야. 마지막인데 상대곱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 방법이 지금 모르잖아. 맞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럼 이렇게 끄어서 뭐 하던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없잖아. 두 개가 다 막혀 있어. 어떻게? 이건 뭐 솔직히 잡기 쉬운데. 이 fx가 뭐 이거 숫자 상관없으니까 뭐 추가해서 필요 없지. 오케이. 그럼 내가 F'5로 어떻게 구하는 거야 원래? 곱미분 쳐서 하는 거지. 그러면 곱미분 쳐낸다는 거야? 두 개씩 한다는 거지. 그럼 이 말이야. 보통 이렇게 나거든. 5가 여기 있으면 1, 3, 4죠? 그러면 두 개씩 곱하라는 소리가 뭐니? 그럼 3, 12, 4 되겠니? 그럼 답이야.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는 부호를 좀 신경 써야 돼. 지금 5니까 다양수 나오잖아. 오케이, 괜찮은데 만약에 3을 이런 데서 구하라면 그냥 좀 엄밀하게 따져줘야 돼. 아까 그냥 내가 그림 보고 대충 판단했잖아. 이게 중간에 부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로 적어줘야 된다. 그냥 곱하기 계산해야 되잖아. 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 그냥 1 적고 하면 그 다음에 절대값 처리로 달라질 거야, 값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겠니?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나는 이건 뭐 굳이 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좀 표현해야 되는 거 있고. 그렇죠? 똑같죠? 다 비슷한 내용이고. 얘도 뭐 몇 번이야? EX 4번만 해볼까? 아, 물론에 4차함수는 그냥 계산하는 게 나아. 3개씩 곱하라는데 뭐 그럴 일이 없을 것 같고. F 프라임 4 예? 그러면 여기 간격이 4고 간격이 3이고 간격이 1이지? 12, 3 그러면 15, 19죠? 근데 뭐 더 줘야 돼? 이게 더 해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니? 이런 식으로 뭐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충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거리곱인데 연습을 해봐야 돼. 확실히 계산이 빨라지긴 해. 이게 계산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함수 보는 눈이 달라져. 진짜 이거 연습하면. 어제 우리가 수투 문제를 볼 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함수 해석을. 그럼 다음 함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냥 식으로 바꿔서 다 푸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기르는 게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아, 간격이 그만큼 중요한 관점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연습을 육모 전에 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도움 많이 된다. 아니, 요즘 인간 항상 다 언급해. 이거 거리고 웬만하면 한번 그렇지. 언급 안 하면 한성원 쌤, 이런 쌤 언급 안 해. 맞죠? 한성원 쌤은 다 그냥 계산하거든. 그 위에 쌤은 다 언급하시니까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뭐 3번이죠. 계약인데. 한편 있는데 탐구는 뭐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탐구 전범이지. 고3번 항상 전범. 이거는 뭐 사회와 과학에 따라 다르지. 사회는 안 해도 돼. 그 3월 합평 성적은 수능 성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예외가 있어. 사탐이야. 사탐은 3월 합평보다 훨씬 잘 나왔으니. 3월 합평 때 사탐 잘 본 애들이 또 또라이인 거야. 그때 잘 봤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사회 열심히 했다는 소리잖아. 미친놈이지. 3월에 무슨 사탐 열심히 해. 하면 안 돼? 점수 안 나오게 정상이야? 무조건 올라. 수능 때 사탐은. 나머지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근데 국어는 잘 모르겠어. 나는 나도 어릴 때 교육청보다 평가가 잘 나왔거든. 평가 3번밖에 안 받지만 교육청이랑 평가는 좀 달라 진짜.
국어는 완전히. 그래서 그건 3월 학평은 의미 없고, 수학이, 난 수학생이니까 수학은 가겠지. 수학도 보통 3월 학평보다 수능이 더 잘 나와. 조금은. 점수는 잘 나와. 등급 몰라, 나도. 점수 잘 나와. 수능이 더 잘 나와. 보통, 나 수능 때 커리어에 찍는 경우가 많다고, 수학이. 수능 때, 국어는 막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 멘탈이 터져. 며칠 전에도 김혜선한테 왔거든. 멘탈 문제인 내가. 역시, 고모 때는, 육모 고모 진짜 잘 봐. 날라다녀. 근데, 수능장만 가면 무너져. 걔는 근데, 걔가 지금 이제 사소째인가 그럴 건데, 저녁 때 고대를 붙여놨어. 고대 학생이야.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일대. 올해 마지막이잖아. 또 왔더라고. 어쨌건. 걔 수능 제자만 맞추면 되거든. 내 지금 워낙 좋아. 제자만 맞춰. 걔 안 돼. 지금. 그것 때문에 맨날 터져. 근데 수학은 막 집중하면 올라, 점수는. 수학은? 근데 이제 3월 대비할 때 이거 하는 애들 있거든? 작년? 재작년? 3월 학평을 풀어봐. 탐구를 푸는 건 오케이. 수학을 풀지 마. 이거지. 우리가 최근의 육모, 고모 수능을 뽑아서 푸는 이유는 뭐야? 수능은 경향성이 있으니까. 뭐 있잖아. 뭐 정책도 따라가고 뭐 있잖아. 그런 거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거야. 교육청 시험에 경향을 들어본 적 있니? 없잖아. 작년 3월 교육청 풀어서 올해 탐구랑 뭔 상관이 들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작년 3월을 풀든 뭐 30년 전 3월을 풀든 30년 있나? 어쨌든 풀면 똑같아. 결론은 범위가 다 다르겠지만 의미 없다고. 이건 아무 의미 없어. 진짜. 이거 특히 시간 제곱한다? 도라이야.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나는 항상 하는 말인데, 시간 제곱 풀 거면 모든 서류 문제가 다 처음 보는 문제야 돼. 근데 너희 뭐 기출문제 봤잖아. 그럼 적혀 있을 거 아니야. 3월 학평 정리 문제 재작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3월 학평 뽑아서 목표도 마찬가지야. 뽑아서 시간 제곱 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받은 문제가 섞여 있는데. 국어는 그럴 수 있잖아. 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 문학 같은 거 봤던 작품 나오면 땡 뛰는 거잖아. 그거 의미가 있지. 근데 수학이 그러면 돼? 안 된다. 그건 시간 제곱 풀면 안 돼. 이거 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게. 그럴 거면 차라리 3월 더 뽑아서 풀어봐. 그래도 낫지 않을까? 더퍼나 뭐 이투스나 이런 거 있잖아. 3월 애들이. 퀄리티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걸 시간 재는 게 맞지. 굳이 3월 학평 이런 걸 뽑아서 풀 필요는 없다. 뭐 3월 학평 너무 뭐 크게 잘 보면 좋지. 근데 3월 학평에 맞추어 공부를 하지 마. 일단 첫 번째가 뭐야? 항상 6월 모의고사야? 여기에 스케줄을 맞춰야지 3월에 맞추면 무너져. 그러니까 그냥 원래 공부하던 계속 가고 3월 학평 시험 보는 거야. 보고 뭐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니 공부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지금 3월 해야 될 건 뭐냐면 학기 중에는 3월에는 겨울방학 때 한 거 복습해야 돼. 일단 문제 푸는 거 쭉 있잖아? 오답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시간이 좀 지났잖아? 까먹은 것도 있고 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보완을 해야지.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학습했던 거 복습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3월 시험 보고 쭉 진도 나간다. 그렇게 방향을 가야지. 3월 학평이라고 막 제가 평소 공부할 때 막 시험을 치고 이러면 안 돼. 나 아마 중간 시험 주겠지만 주말 수업 때는 그럴 리는 없다. 3월 학평 수학은 별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 실제로. 그냥 과탐은 중요해. 내가 3월 학평에서 제일 중요한 과학인 것 같아.
과학 중요하지. 전범이잖아. 첫 전범이거든 이게 과학이. 전범도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방학 때 과학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험인 거지. 학평에서 2등급 정도가 안 나오면 과학은 하면 안 돼. 육모국어 3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학평은 2등급. 이거 안 들어간다? 하면 안 되지. 못 떨어질 건데. 그래서 과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지금 거의 좀 많이 들이셔야 된다. 그런 거지. 국어 수학은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냥 딱 시험 보고 나서 뭐 비교하면 되냐면, 작년에 10월에 시험을 봤지? 저녁 기준에서는 10월에 보고 3월에 보는 거잖아? 그럼 10월 성적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비교하면 돼? 대푼이 비교하면 돼. 그럼 얘랑 얘는 이제 같잖아. 같은 인원이잖아. 그러니까 각 과목 100분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3월 시험 치고 나서 바로 모르잖아. 좀 있어야 나오겠지? 그래서 과목별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좋지. 점수는 몰라. 점수는 어차피 과목 그 난이도에다 대충 낮추기란 말이야. 3월 일단 수학 시험 치면은 이제 그 저녁에 등급컷이 예상이 나오지. 생각보다 많이 낮을 거야. 일단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미적 기준에 80이 안 넘었어. 1컷. 70 후반대로 나오거든? 그럼 또 고3들이 나 좀 잘하나 보다. 절대 안 돼. 시험이 수능보다 안 어렵거든? 등급 이상해. 보면 탐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2등급 안 되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등급 진짜 박살나. 3월 시험 보면 애들. 엄마 진짜 잘하는 줄 알아. 절대 아니거든. 등급컷은 관심 안 가도 된다. 진짜 낮게 나와 진짜. 처참하게 나오거든 진짜 이 등급컷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1컷, 2컷은 누가 결정해? 최상위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근데 최상위권이 생각보다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 많이 안 해. 고3 기준에서는. 여신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특히,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냥 서울이 제일 많은 게 서울 경기가 인원이. 서울 경기는 고3 때 미적분을 내신을 봐야 돼. 근데 3월 합평 미적분 내신, 3월 합평 미적분 범위 이상하잖아. 그래서 최상위권 생각보다 만점 90점 이상이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수학이 등급컷이 박살나. 그리고 수원수턴도 공부를 안 하니까 까먹고. 그래서 이상한 등급컷이 나오는데 절대 그거 보고 막 그냥 너무 좋아해도 필요도 없고 너무 싫어할 필요도 없다. 나빠할 필요도 없다. 마치 3월 공부는 복습 우선하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쭉 가라. 그래서 육모가 어쨌든 첫 스타트다. 크게 얘를 일단 1, 그다음 구모, 수능 이렇게 일정이지. 그게 근로에 드러나는 게 중간에 또 학력평가 있잖아. 5월 합평, 7월 합평, 10월 합평이 있지? 해설 강의 아무도 안 하신다. 3월만 하시거든? 그나마? 나도 3월 합평은 왜 해설하기를 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첫 시험에서 하는 건 같은데 아마 무조건 해설 강의 안 할걸? 겸지쌤? 그래서 공통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버리고 하고 그 내가 지금 교재 준 거 있잖아? 수원수들 봤지? 이게 이제 3월부터 할 거죠. 둘 다 들고 다니시고 본교재는 미리 풀어와도 되고 나 전문학을 다 풀이를 할 거야. 전문학 풀이를 할 건데 그냥 읽어만 봐도 되고 뭐 그 정도? 나 그래서 해설지를 안 줬어. 그거는 답만 나왔거든. 밑에 맨 뒤에 보시면 나 전문학 풀이 할 거니까 굳이 해설해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3월에 할 거다. 3월 4월 초에 아마 끝날 거야.
전수도 둘 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거리곱 오늘 한 거 좀 잘 연습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요거 하고 그 정선제 수투 좀 할게. 수연별 할 게 없어서 1번까지 하시고